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추미애가 벌여대고 있는 이 광란의 칼춤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류동학 원장님이 지난날 말씀해 주셨죠. 똑같이 이루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추미애 내년 2021년에 말씀 주신 대로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류동학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도 많은 분들께서 또 반응을 크게 또 보여주셨는데 때문에 오늘 제가 먼저 또 이걸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천 꼭 누르셔야 됩니다. 추천 눌러주셔가지고요, 외부로 오늘의 이 대담도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류동학 원장님께서 쓰신 이 책 인문명리 정치열전, 대한민국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인문명리학 관점에서 여러 가지 평을 남겨주신 책입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구매해 보셔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공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뭐 오늘 저희가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추미애 얘기, 결과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우리 원장님이 말씀했던 내용이 지금 다 맞아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자신이 벌인 일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외통수에 빠질 거다.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명리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추 장관께서는 그 겨울에 큰 나무 사주거든요. 갑인일주. 네네. 근데 이번 달 운세가 이제 정해월이었어요. 12월 중순까지. 네. 정해란 말은 뭐냐면 겨울에 나무가 불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명리적으로 상관이라는데, 자기는 막 불만스럽게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상관이라는 뜻은 자기가 쌌는데 그게 화살이 다시 되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부메랑처럼 되고, 네. 또 상관은 뭐냐면 조직에서 하극상이 벌어지고 네. 파열함이 억수로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에서 막 검난들이 일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거의 뭐 98% 이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명 빼고. 심지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법무부 차관, 또 그 다음에 조난간 대검차장, 또 그 다음에 또 이승윤 중앙지검장 밑에 있던 1차장 네. 김욱준, 그 양반도 그만두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상관의 부메랑 효과라거든요. 아하. 우리가 막 상상을 초월하는 대로 막 자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마 이 방송 나갈 때도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겠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가 말했지만은 추미애 장관께서는 내년에 완전히 짐 싸갖고 집에 가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 추미애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면서 감찰권 휘둘러, 인사권 휘둘러, 여러 가지를 다 휘둘러가지고 소위 말해서 친문 어용검사, 이른바 추미애 라인을 딱 구축해놨는데, 이게 윤석열 탄압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정말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네. 이성윤의 최측근이 사표를 던지고, 네. 그리고 추미애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인식했던 사람이 한 발 물러나라고 오히려 쏘아붙이고 있고, 대반전의 드라마가 써지고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뭐 추미애 앞날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추미애 장관께서는 또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셔갖고 아들이나 열심히 뒷바라지 하시고, 그래야 또 국민도 편하고 그렇죠. 본인도 편하고 또 자녀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다 좋잖아요. 일석이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나서가지고 국민을 필요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왕이면은 우리 국민들의 의혹 제거를 위해서라도 네. 저 아드님과 같이 검찰에 출석해서 네. 조사받는 그런 날도 좀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그럴 같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죠, 저는. 그렇죠. 예.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하실 건데요. 예. 저희가 워낙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주제다 보니까 예. 좀 나눴어요. 그래서 워낙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아가지고 예. 오늘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일가에 예. 대해서 한번 쓱 훑어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근본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짚어주려고 오셨는데요. 오늘도 준비된 자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한 인물의 종합적을 평가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댔어요. 우리 동양학은 삼재사상이라 하거든요. 삼원사상. 네네. 천지인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인적 자원, 그렇죠. 유전자,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하늘의 천기를 알아보는 거는 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첫울음을 들을 때 이 천기잖아요.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사주팔자죠. 그게 한 운명을 지배하는 게 한 3분의 1을 장악한다 보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기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집안 윗대부터 어느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그 우리가 입태 있잖아요. 네. 우리 그 기자님도 그렇지만은 엄마와 아버지가 첫 합궁하는 장소, 날짜 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옛날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런 거 다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이제 입퇴실이야. 합궁하는 날 방이 아주 정갈스러야 돼요. 그래서 옛날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전국 여행을 다니다 보면 명문가 집안에 가 보면 그 퇴실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합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 심지어는 경주의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서 3명의 혈식군자가 난댔거든, 그 방에서. 그런데 양동마을이 뭐냐면 원래 손씨 집안이에요. 네. 양동마을 들어봤죠? 하회마을하고 양동마을. 예, 예. 세계문화유산. 네네. 그 유명한 마을 2개가 안동의 하회마을, 경주에 가면 양동마을이에요. 예, 예. 그 양동마을은 원래 손씨 집안이야. 근데 손씨 집안에서 유명한 학분이 한 번 나서 손중도이라고 성인군자가 나셨는데 막 두 번째가 외손에서 발복이 됐던 거야. 그분이 그 유명한 16세기 주리파의 태도이자 영남학파의 태도라는 해제 이연적이라는 그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손씨 집안에서 큰일 났대. 다음부터는 이제 딸내미들 절대로 그 태실방에서 학궁하면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왜? 한 명 남은 거는 우리 손씨 집안에서 나왔는데 그 정도로 옛날에는 이 어디서 학궁을 하고 태어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풍수상으로 그 명당 자리에 그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데가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기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성장하고 또 어디서 현재 거주하고 있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기. 그 집안의 내력이 과연 뭔가. 우리가 특히 그 윤 총장 같이 대권 주자급으로 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전국을 5,300만을 카바링하기 때문에 문중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본관이 어디냐. 성이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전주 육아거든요. 네네. 그럼 전주 육아가 내가 만약 대권 나온다면 전주 육아들이 이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성향 다더라도 표를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리한 성이 어디겠어요? 박시희 씨? 김이, 박채, 그러니까요. 정. 아하. 여기 오늘 하는 윤석열도 10대 성씨 안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파평윤 씨. 윤씨들이. 네. 그러니까 김의 김씨면 전국에 800만인가 그랬대요. 아하. 우리에서 서울에서 돌 던지고 부딪히는 게 김씨를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재도 다 그리고 김의 김씨 김영삼 아니에요. 등등. 그래갖고 그거 보면 막 문중이 가고 시사 같은 데 가면 막 그게 표가 그저잖아요. 네네. 결국 우리가 그 대권 주자 싸움은 문중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같이. 네네.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이 중요한데 어느 집안 내력을 갖고 태어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네. 그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네. 경북일보에 이거 보시면 9월 23일 날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 당시에 예, 예. 우리가 알다시피 조국 전 장관이 엄청나게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행했죠. 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상을 띄웠고 그 똑같은 현상이 요즘에 또 윤석열 총재 직무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초미의 관심사죠. 그렇습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래 제가 칼럼을 썼어요.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장관의 명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보면 이때는 조국이지만 윤 총장하고 지금 추미애하고 기호지세의 모양새로 물러설 수 없는 서로가 배수진을 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윤 총장은 생일월일이 1960년 12월 18일로 알려져 있는데 필자는 윤 총장의 지난 삶을 궤적을 볼 때 양력으로 보고 그의 명운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런 경기도 파주에 가면 그 파평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본관으로 하는 윤신달이라고 이분을 시조로 하고 네. 그 우리 고려시대 때 여진족 물리쳤던 그 유명한 윤관장군이라고 예, 있습니다. 예. 이분이 바로 파평윤 씨를 완전히 명문가로 발돋움하기에 대단한 공신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옛날 아시죠? 별무반 해사건. 예, 그렇죠. 이 파평윤 씨는 또 재밌는 게 조선시대 와갖고 왕비를 무려 5명이나 배출했어요. 맞습니다. 그 우리 잘 아는 수양대군 세조임금은 이 부인이 대단하죠. 네. 정의왕후라고. 네. 이 정의왕후라는 분은 에피소드가 많은데 조선시대 최초로 왕 대신해 갖고 뒤에서 왜 발을 치놓고 대리 정치하는 걸 수렴청정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 최초가 바로 이 세조의 부인인 정의왕후입니다. 아하.
그 다음에 이제 성종비, 패비윤 씨 아시죠? 연산군의 생모. 네. 이분은 원래는 이제 다른 윤 씨입니다만 이거는 합본을 해갖고 그냥 파평윤 씨로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정현왕후, 네. 중종의 어머니. 그 다음에 중종 부인이, 원래 중종 부인은 연산군의 장인 집안에서 온 딸이에요. 네네. 그런데 네. 단경왕후라고. 그런데 중종이 그 1506년에 중종 반정에 의해서 박원종, 유순정 그 성안에 의해서 딱 되고 나니까 야, 네 적폐청산에 연산군의 핏줄을 어떻게 마이프로 둘 수 있느냐? 그래서 패선이 됐죠. 그렇죠. 똑같네프잖아요. 네네. 예? 그래갖고 삼공신의 친이척들을 왕비로 만났는데 첫 번째 그게 장경왕후예요. 네. 인종의 어머니죠. 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문정왕후예요. 여인천하. 명종의 여인천하. 네. 매야로 유명했던.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에 그 인척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윤씨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윤씨들이 나중에 장경왕후의 인종의 모후의 그 인종의 외삼촌이 바로 대윤, 네. 윤임이라고. 유님. 그 다음에 명종의 외삼촌이 바로 윤원형이잖아요. 윤원형, 예. 소윤, 대윤, 소윤. 그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운 게 바로 을사사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한 이 전주희 씨나 안동건 씨 다음으로 문과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가문이 파평윤 씨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직계는 제가 알아보니까 네. 이 집안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집안입니다. 우리 윤 총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존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서울에서 태어나갖고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버지는 논산시 노성면이고 원래는 나중에 공주 출신입니다. 예. 공주. 그 일본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연세대에서 응용물리학 교수를 역임하셨던 그 유명한 윤기중 씨죠. 어머니는 이하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의 부모님은 교육자 집안이죠. 학자 집안이네요. 그런데 이 윗대를 가보면 그 윤 총장님의 그 부친 되시는 분하고 네. 조부 되시는 분은 공주 사람입니다. 원래 이 집안은 파평윤 씨 집안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충청도에 가면 논산시에 굉장히 세거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파가 공주에 많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집안은 원래는 논산에 살았어요. 윗대는. 그 지역을 보면 논산에 가면 노성면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 그 파평윤 씨 가문이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충청도를 대표하는 양반 가문이죠. 특히 그 논산의 그 노성면은 이를 파평윤 씨 기라성 같은 인물이 배출된 네. 아주 전통과 유서 깊은 곳이 바로 충청남도 논산의 노성면입니다. 네네. 근데 이 파평윤 씨가 원래 파평이 그 경기도 파주인데 왜 이 충청도에 자리 잡게 됐느냐? 이게 16세기 중반에 이 집안의 윤돈이라는 인물이 1540년경 네네. 이 1540년이 바로 중종 때예요. 네. 그 처가가 있는 곳으로 이감에서부터 갔는데 그 아들 윤돈의 아들 그 윤창세라는 분이 네. 논산 광성면 덕육리에서 지금 노성면으로 그 병사라는 곳으로 비봉산 밑으로 그 틀을 잡은 거죠. 이 옛날 윗대 선조들을 보시면 후손들을 위해서 틀을 잘 잡아야 돼요. 풍수적으로. 그 양택. 그죠? 우리 보통 배산 임수를 하잖아요.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강이나 호수가 있고 그게 이제 배산 임수를 하는데 아마 이 노성면 병사 이 지도 비봉산 이 산도 보세요. 비봉산이잖아. 날비자 예예. 봉황봉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그 윤창세 아들들 대해서 엄청난 인물들이 생겨납니다. 네. 그게 바로 누구냐? 윤수, 윤황, 윤전, 윤흡, 윤희의 그 5 형제들이에요. 이분들을 오방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네. 아마 파평윤씨에 여기서 이제 지파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 오방파가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17세기 전반기. 우리가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죠. 네네. 이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청나라를 오랑캐로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이때 오방파 인물들이 바로 척하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척하 운동에 하면 우리 국사 교과서는 우리가 잘 안동김씨가 유명한 김상은 유명하듯이 이쪽 그 학문하고 다 학명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예예. 그 이때 그 유명한 사람이 누가 우리 5명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윤항이라는 인물입니다. 네네. 이분도 척하 상소 올리가 유배도 당하고 그 이 윤항의 아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윤성거라고 있어요. 윤성거. 야,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인데. 네네. 근데 이 윤항의 슬하에 8 형제가 모두가 걸출한 인물이 됐어요. 아니 우리가 자녀를 뒀는데 8 형제가 다 걸출한 인물이 됐는데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3분이 있어요. 바로
윤흥거, 윤승거, 윤상거, 윤문거, 윤성거가 쭉 있는데 윤승고, 네. 그 다음에 윤문거, 네. 윤성거 이 세 분이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네. 충청도를 대표하는 대표적 학자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 윤문거가 바로 윤석열 총장의 직계 선조가 됩니다. 아, 윤석열 윤문거. 총장이요? 네, 윤문거. 네. 결국 이 집안은 아주 쟁쟁하게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의 할아버지 아버지고 네. 바로 35세 손이 윤석열이죠. 결국 지금 저희가 정리해드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특히 이제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뼈대 있는 명문가 집안으로 자리했던 예. 윤씨 집안이고 그렇죠. 그곳의 후손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윤석열 일가다라고 지금 말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은 꼿꼿한 그 기계 있는 집안이에요. 네네. 고개 숙이면 할 수 있지만은 윤석열이는 그런 걸 하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집안 후손들이 주로 충청남도, 논산, 공주, 세종시를 해갖고 그 충청도 일대에 네네. 엄청난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어우, 이 충청도 분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보니까 그 문재인이 충청권에서 15% 가까이 지금 급락을 했고 그렇죠. 또 야당 지지율은 또 상당히 또 상승하고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도 16%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곳이 또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 1등을 했잖아요. 예. 충청권에서 또 상당한 격차로 또 1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청도 분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적으로 보면 저 삼공화국의 김종필 씨, 그죠? 이해창, 네네네. 또 이인재, 반기문 예, 예. 이런 분들이 충청도 대망론을 갖고 뛰어들었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권은 못 지었잖아요. 그렇죠.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잘 아는 우리 저 안희정이도 아하. 충청도 분들이 희망을 가졌죠. 그렇죠. 근데 이 상당히 수치스러운 우리가 잘 아는 예?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투, 예, 미투. 밑으로 그 오거돈 또 박원순. 같이 그 어떻게 보면 그 미투의 삼총사가 돼붙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가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하. 우리 충청도도 대권 주자 한번 내자. 이 방송을 보시는 충청도 국민들도 윤석열이 온 적은 충청도다. 상당히 이번에는 반기문 같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사주를 보면요. 네네. 굉장히 기계가 있습니다. 그 사주도 한번 저희가 네, 좀 사주를 봐야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윤 총장이 태어난 그 명은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요 내가 요때 칼럼 쓸 때는 네. 윤석열이하고 조국할 때 작년 이제 9월 23일이었거든요. 예, 1년 예. 전, 네. 1년 2개월 전. 네. 그때는 내가 병술치로 봤어요. 시중에 병술치가 많아갖고. 네.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아, 그럼 그래서 저는 미시로 봤어요. 낮 2시. 그게 맞을 겁니다. 개미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예예. 그러면 이게 사주가 어떠냐? 이 사주가 정확합니다. 시가. 개미시. 네. 자, 경자년. 올해가 경자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해가, 뛰어난 티가 같은 해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갑이라 합니다. 네네. 따라서 윤 총장도 원래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12월 18일이 이분 생일입니다. 네네. 얼마 안 남았죠? 그렇네요. 그렇죠. 여러분 12월 18일을 기억하셔가지고 윤 총장님한테 이날 생일인데 격려의 응원 메시지 같은 응원 거라도. 메시지 같은 네. 걸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 총장한테는 인생의 운명이 달린 달 아닙니까 이번 달에. 그렇습니다. 예, 경자년. 그죠? 이 경금은 뭐냐? 아주 바위 같은 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숙살지길에 아주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는 상관, 쥐띠띠, 달이 무자월이에요. 이 무토라는 것은, 이 누리끼끼한 거는 무토라 부르고 발음하고, 네. 보통 물상적으로는 산, 구릉지대, 언덕, 제방, 이런 걸 상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쥐띠가 쥐달이 태어났어요. 생일이 뭐냐? 경진일주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청년결백하고 따지기 좋고 괴강살이라 해갖고 굉장히 강직한 글자입니다. 경진. 네. 용날에 태어났어요. 시가 개미시로 봐야 됩니다. 미시, 오후 2시. 내가 이게 본 이유가 있어요. 이 글자가 나야 지지자가 억수로 많이 생깁니다. 아, 예. 예. 요건 미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설명했느냐. 그는 겨울생의 바위와 같이 단단한 경금일 줄 압니다. 그럼 경금이 뭐냐? 가을에 그 추상 같은 서리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금이 강직하고 의리론자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금일주가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박정희도 경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유부단하지가 않아요. 우리 문 대통령 우리가 알지만 항상 스타일이 부드럽게 나가면서 뒤에서 나쁘게 말하면 호박씨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이번에도 작년에 올 초에 추미애를 내세워갖고 아이고 제발 윤석열 총장 네가 좀 쫓아내줘. 자기가 참아 못하겠고 예. 시켜가지고. 항상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약하거든. 예. 나쁘게 말하면 좀 비겁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가단성이 있습니다. 경금은. 그래서 추상 같은 서리발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본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을 우리 명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격국이랍니다. 격국. 네. 사주는 51만 8,400까지나 있거든. 네. 이걸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격국이에요. 거력이나 사회적 활동 무대를 나타내는데 이 사람을 뭐라느냐. 겨울생의 금이 네. 물을 만났다 해갖고 소위 말하는 금수상관격이랍니다. 네네. 금수상관격. 머리가 총명하고 달변가죠. 이게 보시면 겨울에 이 금이 바위 같은 금이 네. 겨울에 물을 만난 것을 금수상관격이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상관이란 글자는 머리가 가장 총명해요. 아. 그런데 이 상관이 또 하늘에 드러나붙어. 그래서 이거는 투출된 금수상관격이라 합니다. 머리가 가장 좋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 추미애 장관하고 이 금수상관격은 건들면요 더욱더 파괴력이 강합니다. 더욱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이 더 뛰어나게 나온다. 뭐 그런 그렇죠. 말씀인 거죠. 갈보면 안 돼요. 근데 실수한 거예요. 자, 금수상관격은 시시비비가 명확하고 직언을 잘하는 인물입니다. 네. 상관이라면 아닌 거는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상관이에요. 네네. 그래서 단점이 뭡니까? 너무 따져보니까 구설수와 직장 상사의 불화가 자주 발생하는 성향이 있죠. 네. 뭐 저희가 뭐 많이 봐가지고요. 뭐 이런 하도 부분은. 많이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사주가 그래요. 네. 이 또 상관격의 장점은 예지력이 뛰어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윤 총장은 많은 정부 감각이 없다지만은 예지력과 동물적 감각의 촉이 대단합니다. 예? 그의 사주는 금수상관격에 너무 근데 이분의 약간 단점이 물이 너무 많아. 그걸 이제 상관이 많다는 것은 호기심이 너무 많고 네. 오지랖이 넓다는 거예요. 아. 이 상관은 그 윤 총장한테는 하부 조직을 나타냅니다. 부하가 많이 따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네네. 많이 따랐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너무 많으면 또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물을 막아야 되거든. 근데 이 사주는 이 많은 물을 막는 제방 역할을 하는 이 아까 보시면 무토 편인이 있어가지고 네. 이 물이 너무 많으면 흘러가면 이 뚝이 쇠가 말이야 너무 기가 뺏긴다고. 그렇죠. 다행히 이 컨트롤 타워는 이 무토라는 글자가 있고 제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게 제방 역할을.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이걸 명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용신이라고 합니다. 네. 명리학은 아주 중화사상에 의해서 이게 51만 8,400까지 어디 철학관 가다 다 해석이 왜 다르냐면 이게 기기 때문에 계량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돼. 네네네. 저울과 같이. 그래서 이런 사주를 뭐라고 하느냐. 상관용인격이랍니다.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조절하는 글자가 색일인자 상관용인격이랍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상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호기심도 너무 많고 예예. 이러다 보니까 도와달라면 또 거절이 안 되는 성격이야. 아하. 윤 총장께서. 그래서 아마 구술을 한 것 같아. 서울대가. 너무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도와준다고.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도와달라면 선배 이 좀 달라면 어이구 그래 가자. 가자. 그 어떻게 보면 좀 수호지에 나오는 스타일 있잖아요. 양상박의 그 수호지. 네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스타일 있잖아요. 예예. 의리. 기계가 있는 남자다 이런 뜻이죠. 네네. 그래서 또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수행기요. 네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갖고 니 원래 제발 윤석열 총장 좀 친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버틴 이유가 뭐겠어요? 구술을 해봤던 그런 그렇죠. 인내심. 인내심을 이게 재수하기도 쉽지 않고 저는 재수해봤던 사람인데 재수 1년 더 하는 것도 힘든데 구술을 했다는 건 8년 이상을 참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을 인자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 일본에 가면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참을 인자의 대가를 안 합니까? 그렇죠.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밑에서 참아가지고. 오다 노부나가 네. 그 토쿠가와이에야스 참을 인자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에도 막부를 열은 사람 아닙니까? 300년의 에도 막부를. 그렇죠. 그분이 윤 총장이란 말이에요. 윤 총장의 특이한 점은 자기 표현력과 솔직함을 나타내는 수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이 사주는 오행성 구조가 금이 2개, 물이 2개, 나무가 없어. 네. 나무가 없다는 건 재물 창고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여자 창고. 그 윤 총장 알다시피 결혼 50 넘어서 늦게 했잖아요. 하셨죠. 그죠? 또 불이 하나. 그 다음에 토가 3개 있어요. 이렇게 자기 주관과 감정 표현을 상징하는 상관이 강하다는 의미는 직장 상사를 상징하는 정관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네. 이걸 명리학에서 그 상관은 그 뭐냐? 이 윤석열의 근본 유전자가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옛날 조선시대는 상관이 있으면 저 반역자야, 역적이야, 죽여. 그 윤 총장이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집을 다른 사람들이 못 참아서 쳐냈겠죠. 그래갖고 거의 개혁 정치가 조광조 같이 그러니까요. 사형 묻고 아마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보고 사약을 줬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군주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 그러니까요. 국민이 군주라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그죠? 그렇죠. 대통령이 2인자라니까 국민이 1인자예요. 군주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리들 어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문재인과 추미애가. 추미애 장관이 하는 행동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해도 너무한 거 아이가. 그래서 윤 총장이 아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일을 얼마나 경험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법무장은 처음 봤죠. 또 이런 대통령이 처음 봤죠.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1위 된 거 봤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하겠다는 한 적도 없어. 정말 문재인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었지 아니 않습니까? 그래 윤 총장이 내 여론조사 빼달라 했잖아요. 빼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빼는 순간 수치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요. 그것도 웃긴 게 또 추미애 장관은 뭐 윤 총장 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자기는 보니까 여론조사 빼달라고 소리 한 번도 안 했다더구만. 그러니까요. 거의 코미디야 이번에. 그 완전 프레임이야. 윤 총장을 저번에 이야기했지 주초위항 사건 같이 조광조를 코끼가 죽이려고 조광조가 왕이 된다 이거 주초위항과 똑같은 프레임을 짰는데 6개 그죠? 그렇죠. 이번에 행정법원 나 그 판사 다시 봤어요. 판결 좋더라고요. 대단하죠. 네네. 그분 판결 뭐 명문장이 돼. 그렇습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요즘 어때? 저항권이거든.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윤 총장이 대학 다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모의 재판에서 네네. 전두환을 그 서슬프로 오고 하고 전두환을 사형을 구형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전두환 정권 중에 그렇지. 얘기예요. 네. 그가 헌법주의자라고 자칭하는 것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정감사장의 유명해진 표현은 그의 타고난 천성입니다. 네네. 그러나 그는 항상 구설수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음해와 모함을 자주 당합니다. 상관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고 조국이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트위터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기한테 하살이 돼붙잖아. 그렇죠. 내가 이런 이야기했지. 이 당시에도. 문재인과 조국 대 윤석열과 민심이 굳도록 하고 있는 이 연구 결과는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게 치명상으로 갈 것이다. 윤 총장의 9월과 10월은 변화가 무상하고 11월에 격동기를 지나 12월에 큰 변신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기억납니까? 조국 그만두고 그렇죠. 이게 바로 유명한 유재수 사건, 그렇죠.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아닙니까 이거? 이때 한참 압수수색 이때 난리 윤석열이가 났어요. 치고 네. 들어갔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내가 12월에 큰 변신이 기다리고 있다. 이때 치고 들어간 거예요. 울산.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쫄아쁜 거야. 원래 추미애를 해갖고. 그러니까요. 선거 다 뭐 대단하고 그게 검찰 개혁입니까? 추미애 장관 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 수사하는 사람 다 파괴시키고 자천 다 시키고 팀 해체시키고. 팀 해체시키고. 네.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본 거야.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고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렇죠. 음모, 무고 아닙니까? 그래갖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가 절차를 벗어나쁜 거예요. 추 장관께서. 그렇죠. 그래가 누구요? 한동수 대검 검찰 부장하고 서로 또 박은정 감찰 담당관. 담당관 저끼리 짜고 치는 고수도 받아. 그 다음에 심재철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람도 저끼리 짜고 치다가 이게 절차, 민주주의 사회는 절차가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3심제에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거꾸로 갚은 거야.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건 어때요? 탑다운 방식을 써본 거라. 그렇죠. 위에서 그냥 막 바로 할쁘고. 까라면 까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꾸로 이 사람들이 도로 올가미 씌우려다가 도로 올가미 씌워갖고 바로 재판장이 이 사람들이 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덫에 지들이 그냥 걸려버려가지고.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하나 아셔야 될 게, 네. 그래서 내렸어요. 대다수 국민들은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보다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여야를 불문하고 실체적 진실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 검찰의 모습이다. 이렇게 내가 끝마무리 했는데 이 칼럼을 쓰고 나서 이거 9월 달에 쓴 겁니다. 네네네. 그죠? 이것도 예측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결국 지금 1년여가 지난 오늘의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도 결국 추미애와 문재인이 짝짝꿍해가지고 음해질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와 뭔가 비슷한 분위기가 또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박정희 정권 말기가 있잖아요. 네. 79년도 예예.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YH 여공 사건이 있었어요. 여공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역회사가 해체되니까 여공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 농성을 벌였는데 점거 사건이 경찰이 있었어요. 강제 진압하다가 김경숙이라는 분을 강제 진압하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명 야당을 내었었던 김영삼 총재가 강력하게 따지다가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콕 걸어갖고 박정희 정권에서 제명을 했거든요. 네.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마산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마항쟁이 10월 16일 제가 그 부산서 그 중학교 다닐 때인데 네네. 그 부산대학 앞에 탱크 밀고 그랬어요. 그걸 주도한 사람이 차지철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추미애 장관께서 하시는 행동이 거의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말에 차지철 그 경호실장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밀어붙입시다. 막 밀어붙이는데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말로가 어떻게 된 거 아시죠? 아, 그렇죠.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거야. 그래갖고 10월 26일 날 우리가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차지철, 김기훈 비서실장 이래 모여가지고 그때 뭐 여성 가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심수봉 씨하고 그죠? 네. 거기서 차지철하고 김재규가 붙어갖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서거하시고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딱 지금의 상황이다. 2달도 안 걸렸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딱 그 모습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렇죠. 지난날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듯이 지금 문재인이 이 상황을 계속 강행하려는 모양새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그 끝은 결국 본인의 종말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것이 국민의 여론으로도 지금 표출되고 있다. 예.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여론조사 보니까 진보층에서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중도층은 뭐 당연히 그렇죠. 좋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나라를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 그럼 정상적인 국민이 합병이 너무 많이 걸린대요. 그렇죠. 제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미치겠대. 그래서 이번은 지금 야당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반문 연대를 만들어야 돼요. 반문으로 가야죠. 예. 그 우리가 지금 윤석열 이분이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오면 이분은 이 중용적인 기질이 있거든. 토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아마 대통합을 해가지고 네네네. 반문의 선봉장으로 나서지 않겠나. 그리고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싶다 안 해도 국민들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금수상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없잖아요. 대권 주자가. 네. 지금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아, 그럼요. 이겨야죠. 보수가 분열되면 그거 다 역적입니다. 그렇죠. 인자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은 내가 보니까 충청도에 힘을 얻고 경상도와 강원도 힘을 얻고 수도권에 힘을 얻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충청 도민 입장에서도 좋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내가 저 다른 프로도 이야기 2020년에 새로운 국민의 영웅이 등장할 것이다 했는데 바로 윤석열이가 되었어요. 윤석열 총장이 올 1월 달에 여론조사하면 1%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월 사이에 이 거의 30% 가까이 나온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 이 정권이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문재인, 추미애를 선두로 한 여당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프레임을 짜가 떼거지로 공격하다가 요즘 또 여당이 꼬리를 내리더라고. 프레임을 짜니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결국 이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오늘 우리 또 류 원장님께서 또 여러 인문 영역적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우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이잖아요. 많은 좀 기대가 되고 어쨌든 오늘은 우리 윤석열 총장의 어떤 뼈대
근간을 기반으로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자료 우리 원장님께서 쓰신 칼럼 그리고 인문 영리학적 관점 해석을 그대로 보여드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사실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 또 어떠한 또 변화가 있을지 우리가 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아마 다음 주에 나올 때는 아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또 뭔가가 또 큰 변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하나하나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불신하는 그 여론조사에서조차 이 정도면은 세간의 민심은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반문으로 점점 민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 응원, 이것들 저희가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류 원장님과 또 다음 주에 재밌는 또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주변에 영상 추천 많이 해주셔가지고 공유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빨간색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 잊지 말아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가 자랑하는 한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찹쌀 육아와 현미 육아가 각각 있는데요. 이미 주문해 보신 분들께서는 많은 지금 호평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찹쌀 육아 그리고 고소하고 바삭하게 튀겨진 이 현미유가 각각 훌륭한 맛을 자랑해내고 있는데요. 특히 전 개인적으로 이 현미유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박힌 게 현미인데요. 이게 기름에 튀겨진 게 아닙니다. 굵은 소금에 열기를 이용해서 튀겨졌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충분히 살려낸 그래서 너무나도 훌륭한 맛을 자랑해낸 육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딱 먹어볼 텐데요. 지금 소리가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바삭한 맛이 딱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한과들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찹쌀유가 650g 그리고 현미유가 750g으로 구성돼서요. 총 1.4kg을 저희가 드립니다. 건강에 이로운 한과 평상시에도 간식으로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1.4kg 한과 구성 가격마저도 너무 합리적입니다. 3만원에 찹쌀유가 650g, 현미유가 750g에서요. 총 1.4kg 나오는데요. 양이 가늠이 안 되시죠? 굉장히 큰 양으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요. 딱 보시는 순간 괜찮네. 내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충분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10-2231-1952입니다. 이곳으로요. 문자로 문의 주시면요. 나중에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실 거니까요. 이번 구성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관 부근에다가 맛보는 날이라는 매장을 또 차리셨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 나오는 연락처로 문의 주셔가지고 찾아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장에 가시면은 이 한과가 만들어지는 과정 직접 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그곳에서 한과를 또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하시게 되면요. 차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특별 선물이 별도로 나간다고 하니까요. 맛보는 날 매장에서 한과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10-2231-1952 010-2231-1952입니다. 주문 문자 남겨주셔서 구입하시고 또 매장 방문을 통해서 좋은 맛있는 한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